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에서 온 국민들에게 다문화라는 말을 붙여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도 말인데요. 이런데다 인권 문제와 차별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남 이주민센터 이철승 목사를 인사이드 피플에서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5일 네팔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수도 카트만두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재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큰 슬픔은 2억 마일리 떨어진 경남에도 불어왔습니다. 경남에는 네팔인 약 2천여 명이 살고 있지만 이번 지진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어져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희생자가 있는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 피해를 많이 입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연락이 없었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희가 지진 때문에 몸이 더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많이 힘들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갑작스런 비보. 타국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네팔인들을 위해 경남 이주민센터 대표 이철승 목사가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조국에 닥친 불행 앞에서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시민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 마이크를 든 이철승 목사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자 모금함에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피해를 돕기 위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적은 달라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I had many friends who live in Nepal, so I've heard from them and they're all safe, but it's a pretty serious situation. I know that the buildings are not well made because it's an older country, but I think they'll recover with everyone's help. 최근에 네팔 분들이 TV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괜히 좀 친숙한 면도 있었는데 그런 소식을 듣게 돼서 좀 마음도 아프고 하루빨리 사태가 수습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경남 이주민센터 이철승 대표는 네팔 대지진 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이제 단일 민족을 벗어나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과 문화적 차이,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 등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이 아닌 우리 사회 울타리로 들어와야 하는 이주민들. 경남 이주민센터 이철승 대표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폭언이 들려옵니다. 너는 회사 나오시면 알았어. 알겠어? 이제 가지. 사장님은 가만히 있고 많이 기다렸잖아. 뭘 기다리기 지난해 말 한국 생활 2년차 몽골인 푸제 씨가 고용주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이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합의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노동부로 хэлээд очсон чинь 노동부로서 тоохгүй байсан. Тэгээд цэглэлтэйгээ иргээд ингээд бараг л уучлахгүйгээд иргээд ажиллах гэх тэгээд тэгэхээр хүмүүсээс ингэж асууж байгаа. тэгээд хаяашаа хамт гэж байгаа. тэгээд 이는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가 마주하는 일상적인 일. 다행히 푸제 씨는 이철승 목사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고 새 일자리도 찾았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조금 잘못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올해로 53살 이철승 목사는 경남 이주민센터의 대표로 18년째 이주민 인권 지킴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미국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의 아픔을 보며 인권 보호에 대해 눈을 떴습니다. 제가 LA에 있는 한인 노동 상담소에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한국인 교포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 이게 먼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곧 한국에서도 닥칠 문제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초기에는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체류를 돕는 것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이유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가신 분들도 있지만 결코 돈을 벌어서 가신 분들이 행복했느냐, 돈을 적게 임금을 받는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대부분 일을 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다가 또다시 고임금 노동시장인 선진국으로 이주 노동자로 팔려가는 이런 불행이 연속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까지 전국 61만 7천여 명, 경남은 5만 1천여 명에 달합니다. 20여 년 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 역시 같은 모습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 이주민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임금체불과 업체 변경, 산재 등을 포함해 모두 1,300여 건. 대부분이 순조롭게 해결됐지만 이철승 목사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공장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거든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스스로가 전화해가지고 또 한국말도 잘 모르는 분들이 한국의 관련 그 행정기관에다가 신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욕을 하고 언어 폭력을 가하는 것들도 이미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증거물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고 결국은 그가 오랜 시간 한 길을 걸어오며 가장 고민했던 건 외국인 노동자들의 더 나은 일자리와 근무 환경. 과거 민간 중심의 산업연수생 제도로 인해 불법 체류자와 인권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외국인 인력 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됐습니다. 또 3년 뒤인 2007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그 중심에는 이철승 목사가 있었습니다.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하에서는 당연히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무는 강요하면서 권리는 학생의 권리만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장 큰 제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최저임금법이나 퇴직급이나 기타 등등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못 받게 되고 고용허가제 도입 10년. 지난 3월 한 달 동안 일반고용 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은 모두 2,900여 명입니다. 이 중 제조업 종사자는 50%를 웃돌고 농축산업도 30% 가까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취지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고용허가제 그럼 10년이 들어오면서 인권 문제가 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느냐?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를 둘러싼 인권 문제는 여전히 그 뉘앙스만 좀 다를 뿐이지 여전히 그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 불법 체류자도 고용허가 초기하고 지금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는 일터를 옮기려면 고용주의 허락이 필요해 열악한 근로 환경에도 참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부당한 사실을 신고할 때도 스스로가 힘겹게 증명해야 하는 점이 고용허가제의 그늘입니다. 분명 우리 사회의 필요로 인해 존재하는 외국인 노동자지만 그들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장치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억눌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이철승 대표가 마련한 자리, 경남 이주노동자 대회입니다.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그들의 목소리, 서툰 한국어 실력에도 꼭 말하고 싶고 또 외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ខ្ញុំជាពលករខ្ញុំចង់ឲ្យប្រទេសកូរ៉េកែប្រែច្បាប់មួយចំនួនដែលបានអនុវត្តទាំង3ហ្នឹងដើម្បីឲ្យពលករមានសិទ្ធិនឹងរកការងារដោយសេរីនិងទទួលប្រាក់អំណាចឆ្នាំមិនបាច់តាមទៅបើកនៅប្រទេសកម្ពុជាខ្ញុំពលករចង់ឲ្យកែប្រែច្បាប់មួយចំនួនដែលថាដូចនិយាយទៅដូចច្បាប់លើកមុនពេលឥឡូវហ្នឹងពេលកម្មករអត់សូវមានសិទ្ធិអីចឹងតែពេលចឹងអត់សូវល្អចង់ឲ្យកែប្រែច្បាប់មួយចំនួនហ្នឹងដូចតែបងនិយាយលើកមុនដែរ 지난 2013년 경남 이주민센터가 외국인 노동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낮은 임금과 외국인 차별 등을 한국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이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도 12시간을 훌쩍 넘기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이철승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정작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의 인간다움을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지켜주려고 하는 정책적 배려나 이런 거는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슬픔과 불만의 목소리만 들리던 경남 이주민센터에 오랜만에 밝은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철승 대표가 지난 2009년 9월 창단한 어린이 합창단. 한국과 중국, 필리핀 등 7개국 출신의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하모니를 만듭니다. 초창기에는 이중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합창단을 통해서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또 합창단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무대에 쓰게 되면서 아이들이 잘 적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센터에는 많은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한국인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외모와 말투입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즘은 다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라고 생각했으면 더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철승 목사는 다양한 언어로 동화책을 읽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나라 동화 읽기를 하는데 일본말로 할 거야. 일방적으로 한글과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 얼굴 색깔이 다르지만 똑같이 사람이야. 자, 오늘 동화 재미있었어? 네! 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센터의 울타리 밖에서도 자신감과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비록 소수자들이지만 어려서부터 그들의 문화를 이 아이 때에 익숙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서 장차 다인종 다문화가 공생하는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국의 외국인은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 그리고 귀화자 등을 포함해 180여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낯선 이방인입니다.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와의 만남. 우리 사회가 이들을 포용할 마음의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이철승 목사는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사회적으로 이것을 규정하기 시작하면 이 집단과 집단, 문화 집단과 문화 집단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게 돼서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인종 다문화를 사회적 여건을 통해서 성숙시키는
펼칠 수 있는 초기적인 역할들을 우리 세대가 만들어줘야 우리 후손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분들은 글로벌한 세상 속에서 여러 문화와 여러 인종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일이 아닌 진심으로 이주민들을 대하고 싶다는 경남 이주민센터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살림을 합니다. 이철승 목사는 넉넉지 않은 예산에도 20여 년간 이주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주민들이 웃을 때 그도 행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남을 돕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자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너무 과장해서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이철승 목사는 말합니다. 이제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고. 이주민들이 말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 땅을 밟았지만 꿈을 이루기엔 아직 멀었다고. 급증하는 외국인에 비해 우리나라의 다문화 이해 수준은 미흡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코리안 드림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화위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는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가정의 달인 이번 달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가족 사이의 소통과 정을 나누는 것이 화목을 다질 수 있는 바른 길이 아닐까요? 폐륜이 넘치는 시대, 우리 스스로 변화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뉴스 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